수요일 못 올리면 토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 프로필 뭐 다들 아시겠고,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알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에 출연 연기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요 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출연하게 되면 한국경제TV 방송과 유튜브 동시 출연하게 될 겁니다. 향후에 이제 자세한 출연 시간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제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의 차별화 장세, 그 다음에 낙폭과대 우량주가 반등하는 시기는 아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때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주회사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보다는 주가는 빨리 반영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요즘은 잘 안 맞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요거 말고 이제 감세라는 게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을 것 같다. 국내 증시 영향력은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질 때 국내 증시는 뭐 같이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미국 증시 이제 올라올 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올 거죠.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편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 얼마 안 되니까 20분밖에 안 되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번 지수 반등 시 생각보다 종목들의 반등이 미약했다. 우량주들, 그죠? 그러니까 우량 종목들. 그런데 원인이 뭐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어차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공매도 쳐야 되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쇼커블링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에 있게 어떤 종목들 섹터별, 업종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반기 그리고 이번에 2300에서 2600 갈 때 끌었던 게 이제 조선이 아니고요, 은행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우량주 중에서는 기존의 조선주잖아요, 그죠? 예. 상반기까지는 아니고 뭐 거의 5월달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두 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선방산 그리고 이번에 2300에서 2600까지 올라올 때 주도했던 은행주. 그러면 이제 한 축은 낙폭과대 우량주의 반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어차피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와야 되고, 지수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법 개정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유동성에서는 못 가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얘가 좀 주춤해야지만 얘가 가는 거고, 얘가 또 주춤하면 얘가 가는 거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여기다가 이제 개별 테마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방산은행이 못 갈 때는 못 가고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 장세가 되겠죠. 특히 이제 올 초에 트럼프 막 취임하면서 트럼프 관련주, 그 다음에 대선 테마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죠. 그러다가 조선방산, 그다음 이번에 2300에서 2600 올라가는 때 은행주 올라올 때는 다시 이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조금 탄력성이 죽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조선방산 은행이 또 주춤하고 개별 테마주도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흐름을 보면 확실히 세 가지 흐름인데 이 세 가지 흐름이 순환매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형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없으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굉장히 싸다. 그냥 2600 가도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올라올 때는,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이나 은행 이런 걸로 이제 2600까지 올렸지만, 나중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올릴 때는 얘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다 지금 팔고 있는데, 2600까지 올린 거는 은행하고 조선하고 방산 이런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낙폭과대주들이 뭐 상법이나 이런 것들로 올려지게 되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흐름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외국인들 매수가 소폭 나타났지만, 저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예상하는가? 조금씩은 지속되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 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될 것 같고, 최근에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을 금융투자가 막 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선하고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 때문에 미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죠. 조선하고 방산이 떨어지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형태죠. 뭐 그 다음 낙폭과대 게임주 뭐 이런 것들. 그죠? 왜냐면 그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올해 그 작년에 하반기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수사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보세요. 지금 지수사 보면, 최근에 한진칼 지배구조 있고, 뭐, 그 다음에 한화도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SK, 뭐, 코롱, 이런 것들이 지수사들 엄청 나갑니다.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됐을 때 확 바뀔 수 있는 지수사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이 막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관세 이슈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게 약해지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우리 증시 내부의 시장의 모멘텀이 오는 거죠. 그게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쫙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테마주들은 이제 굉장히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정책 관련주도 그렇고요. 굉장히 약해지죠. 그죠?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우리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테마주는 트럼프의 정책 테마주보다는 좀 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트럼프 이슈는 잦아들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형태.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들도 국내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트럼프 관련주들이 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방산조선은행보다는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이 가장 기대감이 있는 지수사가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세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제가 최근에 계속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선물 안 떨어질 것 같다. 잘하면 370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때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59를 찍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뭐 포스코, 뭐 2차전이 다 그래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LG화학. 과학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얘가 공매도가 있으면 쇼커버링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 지수는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시장을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삼성전자까지도 그동안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방산조선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동안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못 올라갔죠. 그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2차 전자와 삼성전자가 변수라서 우리 증시는 만약에 미국 증시 강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2차 전지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올라오는데 거래가 안 터지죠. 그러니까 주봉상 거래가 에코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거의 안 터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뭐 원활하게 막 쇼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좀 과했어요. 30만원짜리가 37,000원까지 떨어져. 이거는 진짜 과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달라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 증시가 30%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긴 하는데 외국인들 기관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체감지수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했던 개별 테마주들이 약세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물렸던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술사,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핫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샀겠습니까? 안 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시장을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2차전지 물려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신규는 재미가 없겠죠. 시장이 최근에 올라오더라도. 그죠? 예.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금융투자가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죠. 연기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예전보다는 그나마 좀 들어오지만 그래도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특이하게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융투자가 거의 한 1조 1000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 얘들은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형태니까. 그죠? 지금 모멘텀 플레이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아니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섹터가 막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한 축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이나 은행 같은 은행은 이제 어차피 이번에 2300에서 2500까지 600까지 올 때 주도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반기 주도 업종을 하나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 테마 정책 관련주, 그 다음에 낙폭과대 우량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우량주가 올라오니까 조선, 방산, 은행, 개별 테마주가 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우량주 올라오는 것은 상법 개정안, 대선 이후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통과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죠. 그리고 트럼프 이슈가 좀 잠잠하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는 그 대선 후보의 정책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보통 이제 증시격언에 재료가 노출되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막상 이제 통과된다라는 얘기가 딱 들어오면, 혹은 통과되면 그러니까 선반영됐던 그 형태들은 조금 이제 좀 다시 이제 좀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올해 연말장 괜찮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장은 한 2,900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보는 건 2,900이라고 그랬죠. 상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 그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확실히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낙폭과대주들, 그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막 올라옵니다. 카카오 상대적으로 좋더라고요.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라고 얘기하는 지주사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이 선반영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미리미리 순환매를 잘 이렇게 파악해야지, 아니면 늦으면,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막 사는 것보다 향후에 어떤 이 이벤트가 있어서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점해서 매집을 해 놓는 방법 말고는 막 올라가는 거 따라 붙고 이런 형태는 쉽지 않죠. 그죠?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150도 보면 그렇게 저는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구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일단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이제 잡아주는데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떨어지니까요. 뭐 어차피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저는 2차 전지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30만원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3만 9천, 8천원까지 떨어졌으니까 7천원대까지. 그래서 나중에 쇼커버링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봉상 거래가 막 대량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낙폭과대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낙폭과대주를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네. 매주 수요일날 제가 무료 시황 제가 올려드리고요. 수요일날 못 올리면 토요일날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TV는 6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